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이 녀석들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길래 우리 삶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게 된 걸까요? 오늘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AI 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수십 년 동안 대중문화는 우리한테 정말 극과 극의 미래를 보여줬잖아요. 한쪽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또 다른 한쪽에선 우리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로 그려졌죠. 이 오래된 질문, 바로 여기서부터 AI 개발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AI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파트너? 그것도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사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대체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알려면 생각의 정의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사실 지능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해한 다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바로 그게 지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AI 초창기 개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습니다. 생각이 뭔지 그 철학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애쓰는 대신에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바로 앨런 튜링이 제안한 이미테이션 게임, 지금의 튜링 테스트입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심사관이 화면 너머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대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다면? 그럼 그 컴퓨터는 생각하는 걸로 인종해 주자는 거죠. 정말이지 골치 아픈 철학 문제를 아주 깔끔한 공학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기계의 지능을 판별할 테스트가 생겼고 1956년에는 드디어 인공지능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전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린 순간입니다. 하지만 AI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전혀요.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꾸준한 발전 그래프가 아니라 엄청난 기대감에 하늘로 솟았다가 깊은 실망감에 땅으로 곤두박 칠치는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자금이 막 몰리는 붐의 시기가 있다가도 곧 이어 모든 연구와 투자가 꽁꽁 얼어붙는 이른바 AI의 겨울이 찾아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기나 전문가 시스템 붐 같은 시기에는 이제 AI가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장밋빛 약속이 넘쳐났죠. 하지만 막상 현실의 벽, 그러니까 당시의 컴퓨팅 파워 같은 기술적 한계에 딱 부딪히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 어김없이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과거의 겨울들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거대한 AI 붐을 이끌고 있는 동력은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능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를 바꾼 새로운 접근법에 있었습니다. 예전 방식이 어땠냐면요.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규칙을 코드로 입력해 주는 거였어요. 이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이렇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기계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경험을 쌓고 스스로 규칙을 터득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머신러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답지를 주고 공부시키는 지도학습. 둘째는 아무 정보 없이 던져주고 알아서 패턴 찾아봐 하는 비지도 학습.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직접 부딪혀보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강화 학습입니다. 이 강화 학습을 설명할 때 자전거 타기만큼 좋은 비유가 없어요. 자, 여기 로봇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로봇,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생전 처음으로 자전거 페달을 한번 밟아봅니다. 이게 바로 시도 단계죠. 어이쿠, 당연히 넘어지겠죠? 바로 이 넘어짐이라는 실패에 대해서 시스템은 벌점, 즉 부정적인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AI는 배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는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고요. 반대로 아주 잠깐이라도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칭찬, 즉
긍정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오, 방금 그거 좋았어! 하고요. 자, 이런 시도와 실패, 그리고 성공의 과정을 수백만, 수천만 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AI는 스스로 최적의 성공 전략을 터득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험을 통해 배우는 학습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자,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AI는 더 이상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죠? 한번 볼까요? 매일 아침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어보는 스마트폰 속 음성 비서. 다들 쓰시죠? 바로 그게 AI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말 그대로 내 주머니 속에서 일하는 인공지능인 셈이죠. 도로 위에서도 AI는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요.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 환경을 360도로 인식하고 어떨 땐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차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마 AI의 힘을 전 세계에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킨 사건일 텐데요. 바로 알파고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화 속도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처음엔 176개의 GPU를 동원해서 유럽 챔피언을 이겼는데 불과 1년 반 뒤에는 고작 4개의 TPU만 가지고 심지어 인간의 기부를 단 한 장도 보지 않고 독학해서 이전 버전을 100대 0으로 잊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AI 발전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딥러닝 기술 덕분에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는 능력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사진 속에서 여러 사물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게 뭔지 이름표까지 붙여주죠. 이런 기술이 우리 사진첩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기도 하고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의사의 진단을 돕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강력해지고 심지어 스스로 판단까지 내리게 되면서 이제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딜레마는 어떨까요? 자율주행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처했습니다. 직진하면 보행자 여러 명을 치게 되고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 한 명이 다칩니다. 이 차는 누구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계에 윤리를 코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건 곧 일자리 문제,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 책임의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 그 기계가 내린 생사를 가르는 결정에 대해 과연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함께 다음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